네, 2014년 12월 2일 지금 새벽 2시 38분 되겠습니다. 잠 안 자고 월남선생 일대기 5권 오늘은 이 밤에 읽네요. 근데 이거 왜 읽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이 월남이상제 선생 일대기 5권을 읽고 나면 곧 계획한 것이 성경 66권 전체를 읽을 계획입니다. 성경은 글씨가 작아서 큰 성경책을 사야 돼요. 그 숫자가 글자 수가 이 성경에 맞춘 책입니다. 이게 비슷하게 이 5권이나 성경 1권이나 그 글자 수가 분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5권인데 성경은 1권이잖아요. 글씨가 잘죠. 큰 성경을 사서 보려고 하고요. 방해숙 권사라고 13년 됐나 14년 됐나 오래전부터 아는 미망인이 있습니다. 미망인 아시죠? 사별한 분이죠. 딸만 둘인데 딸 둘이 결혼하기 전부터 학생 때부터 제가 알아요. 지금은 큰딸, 작은딸 다 결혼했고 둘째 딸 아이가 걔가 11살이니까 하긴 뭐 큰딸도 결혼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14년도 넘은 거 같네. 한 15년 된 거 같네. 그땐 권사였었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죠. 공부는 뭐 1등 했어요. 그 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남동 사는데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집 애들 이름을, 손자들 이름을 내가 줬어요. 큰애가 휘상입니다. 휘상이. 예손자죠. 빛나리 자에다가 항상 상자. 작은 애는 아린인데, 내가 성경에 찬양용어 니나가 어떠냐 하니까, 그걸 거꾸로 해서 나린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린이라고 이렇게 적더라고요. 제가 이걸 끝나고 나서 성경 읽기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아주 감사하다고 했어요. 때로는 그 집에 가서도 읽고, 또 우리 집에서도 읽고. 사람이 살면서 평생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나이 아직 젊어요. 근데 이제 너무 외로움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뭐 잘 지내면서도 문득 이게 더 귀한 게 뭔가 모르겠어요. 책도 써봤고 아이들하고 영상도 찍고 뭐 이렇게 월남 선생 책 내가 쓴 거 이것도 읽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는 어린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며 그들에게 작은 거지만 내가 하는 것을 잘 전달해줘서 그들에게 일생에 어떠한 정신적인 혹은 지식적인 씨앗이 된다면 하는 마음에서 월남 선생님의 그 사상을 닮아서 스승인척 스승질이라고 그걸 근데 아이들 잘한다고 하고 좋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은 한번 읽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여러 번 읽었죠. 이 찬양을 연구하고 여기 있습니다만 기독교 찬양학이건 백석대학교 지금 신학교 교재 아닙니까? 저런 것을 8년을 쓴 책이에요. 저 책은 성경 연구해가지고 성경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찍어놓지를 않아서 그게 아쉬웠어요. 아참 앞서 이게 보니까 이게 자체 배터리가 양쪽에 이게 문화원에 가서 촬영하느라고 3시간 반을 쓰고 왔던 후인데 이게 4시간밖에 안 가는군요. 연속으로. 하여튼 아까 58분인데 말미에 음성이 안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참
그 어딘지 지금 찾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걸 다시 다 이렇게 틀어봐야 되거든요. 여기다 갖다 컴퓨터에 다시 옮겨서 불가능합니다. 벙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벙어리가 됐다고 뭐 문자 쓰는 수밖에 없어요. 제발 그것이 큰 끝에 짧았으면 좋겠는데 끝에 중요한 말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제5권 10부 큰 제목 월남 조선일보 제4대 사장 취임 민족기록 부활. 작은 제목 우창 신서구 문병차 찾아오다.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시의 조선일보 실제 사주 송병준 사장님으로 모시렵니다. 조선일보 재창업, 조선일보를 향한 비전 제10부였습니다. 10부입니다. 첫 번째 우창 신서구 문병차 찾아오다. 월남이 조선일보 사장이 된 사연은 이러하다. 지난 1924 8월 어느 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순재가 세상을 떠나기 넉 달 전이었고, 그때만 해도 순재가 힘들어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만해서 몸을 움직이던 때였다. 장대의 비를 맞으며 난데없이 우창 신서구가 다시 또 월남을 찾아왔다. 이 사람 우창 아닌가? 소식도 없다 갑자기 찾아오니 너무 반갑네. 그래 어서 올라오시게. 월남은 우창을 반갑게 맞았다. 사부님 소식도 궁금하고 정부인마인 건강도 안 좋다는 소리를 들어 진작 온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그래 상해에서는 언제 귀국했는가? 엊그제 돌아와 선산에 들렀다 오느라고 이제야 뵈었습니다. 잘 받으십시오. 오호라 그랬구만. 아니야 절은 무슨 절인가. 그냥 앉게나 동지들끼리 무슨 절이 필요해. 앉아. 아닙니다. 앉으세요. 우창이 월남에게 큰절을 한다. 월남이 맞절로 만난다. 뭐 젊으니까 건강은 좋지. 그럼요. 사부님의 걱정이 저는 팔팔합니다. 맞아. 가만히 있자. 내가 75이니까 우창도 벌써 30살 아닌가? 그렇습니다. 허나 제 나이가 나이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내가 그 나이 때 그러니까 32세에 일본에 조사 실찰단으로 갔으니까 적은 나이가 아닐세. 순재가 다과상을 들여온다. 정부인마님께도 절 올려야지요. 순재가 굳이 사양하여 절을 하려다 않기로 하고 모처럼 반갑게 마주 앉았다. 우창은 월남에게 자주 들렸었다. 오면 꼭 큰절을 하고 YMCA로 오면 허리를 굽혀 깊이 굽혀 예를 표한다. 그러던 우창이 만주로 가고부터 월남이 만남이 뜸하였으나 그래도 틈만 나면 경성에 올 때마다 월남을 만나고 돌아갔었다. 그러다가 상해로 가난 후에 이번에는 한 3년이 넘게 못 본 것 같다. 우리가 본 지 한 3년 됐지? 예, 사부님 3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 상해 임시정부는 지금 어떤가? 그래서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왜?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으면 다들 상해로 모여야 하는데 아직 독립군, 광복군 조직하기 전입니다. 광복군은 1930년도에 조직돼요. 독립군도 조직을 못했어요. 제가 교통총장을 맡았으나 뭐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참 답답한 일이야. 그런데 아시죠? 한성에도 임시정부가 생기고 만주에도 2개가 생기고 미국도 엉망입니다. 모두가 독립국이 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지 대통령이다 의장이다 국무총리다 해서 별수라치들이 수십 명씩입니다. 이러다가 막상 해방이 되어도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할 판이니 단합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독립이 될까 겁나요. 누가 누구를 따라갈지 갈기갈기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래도 무남 이승만이 중심인물 아닌가? 한성이고 미국이고 상해고 만주소도 그렇고 이승만을 꼭꼭 넣던데. 지도자감은 많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너무 착하다고 할지 온건합니다. 행동이 약합니다. 오히려 김구 선생을 차기 지도자감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르는 청년들도 많고 김구 선생의 말에 순종하는 열사들이 많다는 것 아시죠? 안창, 김구, 이승만. 사실 모두가 대통령 아니라
왕이 되어도 손색 없는 인물들이지. 김건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지금 임시정부 수반감이라고 한다지. 2년 후에 수반이 돼요. 1926년에. 문제는 단합과 일심동체 화합인데 각각 멀리들 떨어지는 수가 많으니 한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서 그걸 조심해야 할 거야. 이게 다 사부님 책임입니다. 사부님이 와이래만 앉아 계시니까 나란 일이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만주 노령으로 가시든 상해로 가시든 지도자를 아울러 주셔야 하는데 국내에만 계셔서 더한지도 몰라요. 이게 좀 있으면 식어요. 미리 마시려고요. 나? 나야 이제 은퇴한 노인 아니냐? 아니 노인이야. 내 말을 들어도 걱정이야. 청년들 생각이 낫다고 본단 말이지.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갈라지지 않는다는 통합처럼 어려운 게 없어. 그야 뭐 이해는 가지만 그 연세에 해외에 나가시자고도 못하겠고 또 사부님 말씀대로 국내에 사부님이 계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에휴 의암 손병이만 살아있어도 다들 다를 텐데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의암교령이 계셔도 지금 되지도 않은 해방이 된 것처럼 벌써 감투싸움 하는 것 보면 의암교령이나 월남 사부님도 이걸 풀기가 너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나는 집사람까지 몸이 안 좋다 보니 늙기도 했지만 전 같지도 않고 나가려는 편도 아니야. 그래서 긴밀하게 좀 올려드려 상의해 볼 게 있어서요. 다음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린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조선일보를? 예. 커져준다는 것도 아닐 테고 그게 푼돈도 아닐 건데 무슨 소린가? 오래전부터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잘 생각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일보 살 돈을 대주신다는 겐가? 예, 나란 일에 쓴다는 조건인데 임시정부에 집어넣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신문을 잡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 조선일보를 인수하겠다고 하니 잘 알아보라 하셨습니다. 뭐라. 국익에는 조선일보가 낫다고 본다는 게지. 그렇습니다. 분산된 임시정부보다 신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지요. 그건 그렇기도 하네. 그런데 그게 알다시피 지금 남궁훈은 바지사장이고 송병준이가 실제 사주인데 이거 송병준이 하면 친일파 중에서도 대빵 아닌가? 얘 지금 경영이 어렵답니다. 하기 어렵겠지. 자기가 신문사 운영할 제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일본 총독 비유나 맞춰주면 돈이 생길 거라고 착각한 게 맞아 들어갈 턱이 없지. 그런데 왜 하필 조선일보를 사야 되는지 고민도 돼요. 왜?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는 1916년 이른바 대정친목회를 만들어 일제에 적극 협력하던 친목회가 자체 기관지가 필요하게 되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1920년 3월 5일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20년 친일 실업인 단체인 대정친목회 명의로 발행 허가가 나고 예종석을 발행인으로 조진태를 초대 사장으로 창간 후에 유문한 이후 송병준이 조선일보를 경영하였는데 그러나 지금 조선일보는 경영이 잘 되지 않아서 금액만 맞으면 팔 것이라는 소문이 상해까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왔고요. 돈이라면 그 친구들이 여간 큰 뭉칫돈을 요구하겠는가? 그래 돈은 얼마나 준비가 될 것 같은가?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살리려는 쪽으로만 쓴다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하시고 솔직히 말해 주신다면서 8만원 정도는 말씀하셨습니다. 8만 5천원? 그자들이 2배는 달라지 않을까?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할 처지라는 정보를 알고 왔습니다. 5만원부터 흥정에 들어가는 말까지 듣고 왔습니다. 5만원? 5만원이라면 나라도 사겠네. 내게 하세가와 요세미치가 5만원을
내준 적이 있다고 했던가? 아니, 없다고 보이거든. 그건 그렇다 치고요. 제가 사부님과 상의하라는 것은 이건 말고도 한두 가지가 두어 가지 됩니다. 뭔데? 또 무슨 다른 얘기가 뭐 있는가? 아닙니다. 역시 조선일보 얘긴데 제가 26살 때 3.1운동이 일어났고 이미 그해부터 대정실업 친목회가 신문사를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알아도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요. 지피지기여야 하는데 대충밖에 모르는 데다가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잘하는 것인가 그것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조선일보는 일본인보다 더 지독한 일본인이라고 보아야 할 조선인들이 만든 건 맞아. 처음부터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좀 들어보라고. 말이 길더라도 말이야.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밤새도록 뜬 거 상관없습니다. 장관일은 20년 3월 5일인데 이미 19년 9월에 조선일보 설립 발기인 조합을 결성했고 그해 10월 조선일보 장관 지지로 신문령 진보주의 선언을 한 것일세. 장관 전에 준비기간이 있었군요. 그렇지. 한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봐야지. 장관 후 조선일보가 겪었던 풍상과 역정은 잦은 사장 교체에도 잘 드러나고 있어. 조선일보 초대 사장에는 주요 자금원이었고 발기인인 39명 중 11명이 속해있던 대정실업 친목회 부회장 조진태가 취임했지. 대정이라는 게 다이쇼라고 하는 일본 천황의 연호 아닙니까? 맞아. 그러나 조선일보와 친목회의 관계는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 약속했던 자본금 불입을 친목회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에 따라 조진태가 사장에서 물러나고 변호사 출신 유문환이 20년 8월 15일 2대 사장으로 취임했어. 저렇게 자세히 하세요. 자세히 알기는 대충만 하는 건데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알려고 한다고 알아지겠는가. 그러니까 사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친목회와 단절을 하고 새로 사장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마침 이때 조선일보의 논조를 부담스러워하던 총독부는 매국노 송병준을 앞서 조선일보 인수 공작을 펼친 거야. 그러니까 사드리면 송병준한테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부님이 늘 노다 개감이라고 하시는 그 송병준. 근데 송병준은 지금 건강도 아주 나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개감이지. 노다 개감. 몸도 다 망가졌고. 하여간 4월 8일 조선일보 판권을 인수한 송병준은 반일적인 편집국 분위기를 감안한 때문인지 자신이 사장에 취임하지 않고 뜻밖에도 황성신문 사장 등을 지내며 열렬한 반일 투사를 이루려 하던 남궁훈을 사장으로 영입해드린 거야. 송병준의 재산은 노쇠한 남궁훈을 얼굴마다 물어서마 실질적인 경영은 아들 송병헌에게 편집은 매일 신보 출신인 친일 언론인 선우일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이었었지. 노다 개감. 젊은 것이군요. 왜냐하면 나도 신문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가 얼만지 아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부터 신문을 봤으니까 허나 이게 그림의 떡이라서 쳐다만 볼 수밖에. 그래서요. 그러니 기계의 언론인이었던 3대 사장 남궁훈이 4월 11일 신문 복관 후 신문 제작에 적극 참여하면서 송병준의 계산은 빗나가 남궁훈 사장 하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의 반일 저항의식은 더욱 강화되고 남궁훈 사장과 편집국 기자들의 반일 성향은 22년 3대 저항 캠페인에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첫째, 개허와 친일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윤식이 1월 별세하자 사회일각에서 사회장을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을 주도해 무산시켰습니다. 둘째, 6월 18일자 조선일보에는 사이토 총독의 사직을 권고하는 장문의 기사가 실려 식민당국을 충격에 몰아넣고 무단정치 때의 인물을 다시 정무총감으로 기용하자 사이토의 문화정치 표방은 사기라고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고, 셋째, 같은 해 7월 일본 니카다의 조선인 학살 사건을 고발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했다가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어 총독부와의 사이가 아주 나빠지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친일 단체 친목회 기관지로서 일본의 홍보용으로 쓰려고 했으나 빗나가 버린 거로군요. 그렇지. 결국 21년 4월 2일 창간 1년 간 넘긴 조선일보는 저항적인 편집과 고질적인 자금난으로 휴관에 들어갔다가 구독력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역부족인 것이야. 마침내 송병준은 삼키지도 못할 가시를 삼키려다 목에 가시가 걸린 격이니 신문을 돈 있다고 아무나 하는가? 더구나 자기 자식을 키울 욕심이 앞섰으니 그게 될 일인가? 신문을 키워야 하는데 인물을 키우려고 하다니 신문도 죽고 인물도 죽고 결국은 돈도 죽는 시기가 온 모양이로구먼. 적자가 계속되고 편집권 또한 자신의 손을 벗어나 항일 논조가 이어짐으로써 총독부의 압력에 시달려 아마 지금 송병준 죽을 마실 걸세. 다음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부님, 근데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세 번째 여쭤버리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그게 뭔가? 저렇게 지저분한 과거를 가진 조선일보를 그것도 개감한테 돈까지 주고 살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있지. 있고 말고. 어쩌면 임수정부에 투입하는 것보다 더 나으면 낫다고 보네. 살 수 있고 능력 있으면 사야 되는 것이 맞아. 전력이 친일이라는 건 상관없겠어요. 친일이면 어떻고 반일이면 어떤가. 중요한 것은 우리 우창과도 같은 애국 지심을 가진 청년이 신문사를 사들이는 것은 국익의 문제하고 대한민국의 국력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 도대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 5대 열강 회의에 치서를 보냈어도 안 되고 임시정부는 패거리 집단이 된 마당에 우리 민족 정신을 일깨울 수단이 언론사가 아니면 무슨 수가 있겠는가? 과거지사 그 상관없겠어요? 과거가 무슨 상관인가? 오늘과 내일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출신선과 똑같은 얘기라. 백정 출신 아들이든 당사자든 그가 지금이라도 애국동지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동지가 아닌가? 난 찬성일세. 그럼 돈이 문제고 흥정이 문제네요. 그렇다고 봐야 맞을 거야. 저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7세 연하 우당 이혜영 선생께서 1910년 되시던 그때 성제구 이기영 등 의병 세력과 서울에서 통감부 기습을 깨었으나 불발되자 7월에는 이동용 정효순 이관직을 만주로 파견 시차로 8월 일본에 합병되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12월 서둘러 가산을 정리하여 육형제 40여 명의 가정을 인솔하고 만주 유화현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서울에서 최고 부자 소리를 듣던 그 엄청난 돈 그걸 들파들아 들고 말입니다.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도 많았습니다. 알고 말고 해이고 사건 파견 때도 나하고 계속 상의했었고 이준 동지와 같은 상동교회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좀 뜸하지만 인편에 내가 안부글 삼아 마음을 담아 써보낸 글도 받았을 거요. 뭐라고 써보내셨어요? 그거 장하다 우당의 형제 동생들이라 그 높은 절이 백세 청풍으로 나무리 월남 이상제 이렇게 써보냈어요. 역시 안부글이라지만 사부님 나오십니다. 그러나 우당 선생님께서도 저처럼 얼마나 고심이 많으셨을지 좋게 짐작이 가고는 않습니다. 맞아. 참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우창이 지었다면서? 내가 깜빡했구만. 예, 제가 끝까지 대화를 하자고 주장하였더니 동의해 주었으므로 의정을 해서 정한 거지요. 잘했어. 과연 우창이야. 고종황제 폐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국호를 지으셨으니 당연히 이어받아야지. 그런데 대한도 좋지만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민국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위대하고 뛰어난 착한 백성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세계에 이런 국호가 어디 있는가. 최고야 최고. 사부님 그 점은 제가 사죄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원래 사부님은 평생 황권 민주주의를 주장하신 것 잘 알면서 대한 황제 신민국이라고 짓지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 없을 것 없네. 자네가 대왕제 폐하를 직접 모시지도 않았으니 황제 신민국이라고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이하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임시정부니까 대한 황제 신민국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고종 황제께서 섭섭해 하실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대한민국이 참 좋은 국호야. 그럼 만약 조선일보를 사들일 경우 상호는 그대로 조선이라 하느냐 대한일보라고 바꾸느냐는 문제는 어떻게 오십니까? 그건 그냥 조선이라고 해야 될 걸세. 왜냐하면 대한이라고 바꿔달라는 조건이라면 송병준이가 그 일까지 찬성하지도 않고 총독부 측에서도 반대하여 생각지도 않은 난제가 생길 우려가 보여. 조선이나 대한이나 중요한 것은 국호나 상호보다 우리 민족 고유의 생존권이라 보네. 사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보네. 그럼 차후에 대한일보라고 바꾸는 걸로 할까요? 나는 대한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조선 사람일세. 대한제국에 신하지만 내 원적지는 조선이라서 바꿀 여건이 충분하여도 신문이 문제지 상호 문제도 아니라고 보네. 조선일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가. 대한하고 바꾸려면 나는 안 바꿀 사람인데 내 맘대로는 아닐 것이고, 중요한 것은 황소꼬리가 황소 몸통 아닌가. 황소꼬리가 아니라 황소 몸통 아닌가. 간판은 동아일보보다는 나는 조선일보가 낫다고 보내만 우창이 알아서 해. 내 말은 명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참고하라는 것은 알고 있지. 네, 다음입니다. 당시의 조선일보 실제사주 송병준. 여기서 잠깐 우창이 사들이려고 하는 송병준은 다 잘 알겠지만 조선일보와 송병준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는 어전회의에서조차 고종을 총칼로 위협하러 가며 강제로 퇴위시킨 정미 7적이기도 한 인물로서 1910년 초부터 이용구와 더불어 이른바 합방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보내게 됐던 매국에 관해서는 광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체결하며 그들의 속셈을 노고로 하자 분개한 우리 민족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선 후기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했다. 이완용, 박재승 등과 더불어 일본군 13개 연대 연 15만 명의 일본 경찰, 헌병 3만여 명, 연 12만 명을 불러들였고 일제 자금을 이용 수십만 명의 회원을 모아 일진에 자기가 회장을 해서 일진을 조직했는가 하면 이들 일진의 회원들로 하여금 일본 군경의 밀정, 헌병, 보조원 등을 하게 하여 일제의 의병 토벌을 적극 도와줌으로써 의병 실제로는 20만 명 추산인데 9만여 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게 만들고 마침내 나라를 일제에 넘긴 원흉이다. 그 송병준은 경술국치 때 일제로부터 자작이라는 자기로서 은사금, 당시 송아지 값이 4원이에요. 송아지 37,500마리, 현 시가로 한 얼마나 되는 거 모르겠어요. 3만 마리, 한 1,000억 되는가요? 당시 돈으로 15만 원을 받았는가 하면 1919년 3월 1일 3.1운동 진압에 기여한 공로로 백작으로 승급한 매국노 중에 매국노다. 이 녀석 노다 개감. 다음 사장님으로 모시렵니다. 예, 사부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리? 매수할 금액 말인가? 예. 흥정이 한 번에 될 일도 아닐 테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부님 좀 나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노다 하고 영 감정이 안 좋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예, 그럼 될 일도 안 돼. 정이나 하려면 대정 친목회나 총독부에 줄을 내야 할 건데 그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다리라. 우창은 한두 가지 걱정이 아니다. 문제는 아직도 드러내지 못한 말씀이 또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게 아니라 직접 묻게나.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면서 싫다면 그만두라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럼 그건 그런다 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남았습니다. 뭔데?
사부님께서 사장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뭐 사장? 아니 우창이 사들이면 당연 우창이 사장이 되어져서 내가 사장을 한다는 말은 그건 거절일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드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부사장을 하면서 사부님께 경영 수업을 받아야 신문이 제대로 되겠어서 하는 말입니다. 경영이야 우창이나보다 낫지 않은가? 나는 얼마를 살지도 모르고 와일 때문에도 어려워. 사부님, 제가 사장이라면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남들은 보는 눈도 있습니다. 사장은 올람 사부님이라고 해야 신문이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겠습니까? 사부님은 나라의 어른이시며 민족의 스승이십니다. 참. 난데없이 날 보고 사장을 하라니 난 사장을 해본 일도 없어요. 그러나 사부님은 절로 사장감이십니다. 그러면 아마 조선 백성이 전부 조선일보를 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민족지로 키우려니 사부님이 사장이라 할 필요가 있지. 제가 사드려서야 누가 우러러보고 구독 신청을 하겠습니까? 기사 신문을 보고 신문을 보는 거지 사장을 보고 신문을 보나? 말은 하나 듣는데 나는 이제 전 같지 않고 거동도 불편하고 첫째로 부모님이 우창이 부사장을 한다고 하면 돈을 대주시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사부님이 사장을 하고 제가 부사장으로 몇 년 경영 수업을 받는다고 해야 허락해 대주신다고 했습니다. 응? 그거 참 난감한데, 그러면 꼭 내가 해야 되겠는가? 사부님이 하지 않으시면 신문이 아니라 휴지가 돼버려요. 그러나 사부님이 사장으로 가끔 논설과 사설도 쓰시고 경영에 관여하시면 우리 국민이 쌍수를 들 것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사장이 되어 저를 키워주세요. 키워달라고. 그거 참. 그런데 사실 그 욕심은 있네. 우리 민족에게 뭔가 알려주고 가르쳐주어야 하는데 신문 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에서 10가지 모두가 막막하던 터라 신문이라면 나도 욕심은 있어. 맞습니다. 뭘 알아야 민족주의고 저에게 애국이고 독립이고 할 건데 전부 일제만 찬양하면 국민들이 몰라요. 그러나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일세. 좌우 중심에서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되는 칭은 일단 일본 놈의 세상이란 것이지. 외줄타기 하듯 해야 하는 것이 경영인데 우창이 사장을 해도 그 걱정은 있는데 나는 늙어버렸고. 아닙니다. 건강하십니다. 빨리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음 때에 아예 사부님이 종신사장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나 제가 사장을 하면 됩니다. 그럼 돈이 됐다고 치고 또 내가 사장을 맡는다고 치고 그럼 3가지 조건을 걸고 수락하기로 하겠네. 예. 10가지라도 전부 순종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장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일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말로만 그저 명예의 사장이라 해도 좋고 대리사장이라고 해도 좋고. 사부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은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 동아일보와 과대한 경쟁이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협력하기로 해야 한다는 조건일세. 말 알아듣는가? 이를테면 논설도 교환하고 사설도 교류하면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찾는데 양대 신문사가 혼연일체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임시정부처럼 생각 따로 몸 따로 가서는 같은 조선 안에서 신문의 존재 가치가 없어. 실제로 올라면 동아일보에도 논설을 썼어요. 그 점도 사부님의 말씀이란 동아일보도 따라줄 것으로 보이고 동아일보는 오히려 현재의 조선일보보다 더 민족주의를 추구하니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셋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말 알지? 그러니까 누구나 감싸고 허물을 덮으면서 혹간 실수가 있으면 그들을 좋은 말로 교화시켜 가는 신문이 되어야 하자는 것이세. 신문이란 칼만 안 들었지 칼보다 총보다 무서운 부실세. 흰 것도 검다면 검게 보는 것이고 검은 것도 희다면 일단 그렇게 믿기 십상인 것이 언론이라서
신문은 신문의 사회적 본분과 사명을 지키는 것이 사장보다 독자보다 발행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야. 아휴, 과연 사부님 말씀 한마디도 그러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께 잘 말씀드리기는. 아니면 언제 같이 만나 뵙자고 해도 되고. 아버지는 이미 사부님을 잘 아십니다.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일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조선일보 재창업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24년 9월 13일 드디어 조선일보는 독립운동가 신서구에게 넘어왔다. 경영권을 인수한 신서구는 그날로 민족의 사표로 존경받던 이상재를 4대 사장에 추대한다. 그때부터 조선일보는 본격적으로 경영과 편집 양면에서 민족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갈 성장 동력을 완비하게 된다. 고생이 참 많았네. 오다가 정말 똥구멍에 불이 붙은 모양이로구먼. 처음에는 딱 잘라서 15만원을 내면 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앉아보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서 10만원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8만 5천원으로 내려갔는가? 저는 올려다보지 않는 것이 대감께 더 이상 결리가 안 될 거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없었던 얘기라 치고 말이나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반반 양보해서 7만 5천원이면 해보겠다고 했더니 만원만 더 쓰라고 하면서 8만 5천 소리를 하기에 5천을 빼자고 하려다 좋다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때는 오다가 벌떡 일어날까봐 싫음 저도 가슴 벌렁거렸거든요. 잘했어. 싸게 샀어. 노다가 50만원이라면 적어서 못 받을 사람인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 됐네. 이제 임시정부와의 국지사들의 독립운동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통합과 화합의 기회가 올 것 같네.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9월 13일에 제 창간식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자고. 나도 어쩌다 보니까 신문에 미쳤네 그리요. 우창이 하도 열정적이니까 나한테까지도 온 모양이야. 예, 이것은 조선일보에 대한 역사적 이런 자료들은 조선일보 80년사를 참조해서 쓴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월남이성제 생존까지의 조선일보 연역이네요. 20년 창간, 20년 3월 5일 창간, 20년 4월 28일 영친왕과 일본 왕족 이방자 여사의 강압적 결혼을 비판하는 기사로 창간 4호 만에 첫 압수, 20년 8월 15일 유문한 사장 취임, 20년 8월 27일 경찰에 잔인한 탄압을 비납하는 논설 자연의화로 인해 민간지로서는 첫 정간, 20년 9월로 정간이 풀린 3일 만에 우열한 총독부 당국자는 왜 우리 조선일보를 정간시켰뇨 라는 논설을 게재 무기정간, 21년 4월 9일 남궁훈 사장 취임, 실제 사장 사주 송병준, 23년 6월 6일 조선일보 천호 발행, 23년 6월 28일 조선일보 사설 등장, 24년 7월 20일 국내 신문 최초 지방판인 경북판 사면 발행 개시, 24년 9월 13일 월남이성제 사장 취임, 24년 9월 13일 신문사상 최초의 연재만화 멍텅구리 게재 시작, 24년 11월 24일 국내 최초 조석반 신문 발행, 25년 2월 21일 첫 해외 특파원 모스크바 특파, 25년 9월 8일 사설 조선과 로고과의 정치적 관계가 일제 조선 통치에 대한 비평문을 부치질했다는 이유로 무기정간, 27년 2월 1일 국내 최초 신문사 발행 월간 종합지 신조선 창간, 27년 2월 15일 조선일보 주도로 신간의 창립, 27년 2월 15일 항일민족 단일전선 신간의 결성을 주도, 6개 악법 전폐운동 전개,
27년 3월 25일 신소사장 취임. 이 4일 후 월남이상제 소천. 월남이상제 선생이 살아있던 날 동안의 조선일보 간략한 약사였습니다. 다음 조선일보를 향한 비전. 이런 월남이 조선일보 사장이 된 것이다. 나이는 지금 75세나 된 노인이다. 이런 노인이 우창이 권한다고 해서 사장을 한다면 이것도 욕심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월남은 욕심이 나서 조선일보 사장을 수락한 게 아니다. 월남에게는 평생 나라를 살리는 국력이 무엇인가 라는 과제가 있었고, 그 과제는 신문사가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일찌감치 털을 잡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를 보면, 또 실상을 보면 신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신하가 하는 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안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넘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어 국민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려주고자 했으나 독립협회 해산으로 인해 좌절되었고, 그 대신 일본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성신보를 비롯한 많은 신문을 만들어 자기네 방식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친일적 국민 화합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이미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우리나라 민족은 신문을 말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신문에 대한 개념도 없는 세월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제부, 의복원, 체육, 관광, 산업 각종 통계, 정의와 불의, 무엇 하나도 제대로 알려 판단하게 할 방법이 없는 암흑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어도 국민들 가운데는 모르는 이가 많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도 모르고, 누가 해국지서가 누가 매국노이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나라가 표대를 잃어버렸으므로 국민은 아예 눈뜬 봉사와 같은 세월이다. 이런 세월에 국민의 눈을 뜨게 해줄 방법은 신문이 아니면 불가능이다. 신문은 매일 아침 새로운 정보를 가득 담아 집주히 배달해준다. 신문을 펼치면 현재 총독부의 영이 무엇이고 누가 총독이고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도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 지피지기라야 백전백승이랄 때 상대가 죽이러 들어와도 적인 줄도 모르고 칼을 차고 들어와도 보이지 않니 눈뜬 당달보성과 다를 바 없는 백성이 어찌 도둑을 맞고 강도를 피할 것인가. 월남은 조선일보를 인수한 우창이 신문을 경영하는데 온갖 애정을 다 쏟아부었다. 우리 조선일보를 과거 대전 침묵회 기간지에서 2000만 우리 민족이 신문으로 키워갈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일이다. 사장부터 부사장 이하 주필이나 논설위원이 다 새로 임명되고 기사를 새로 모집하고 편집부를 보강하는 일이다. 인쇄기를 새로 들이고 고치기도 하며 보급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며 신문이 가진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월남과 우창을 몸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월남은 이런 우창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되 무엇이나 주로 알아서 하라. 좋은 생각이다. 잘 될 것이다. 아, 그런 방법이 있는가? 좋아. 그렇게 해보세요. 거의 100% 이렇게 말하는 편이었다.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라는 말이 별로 없고 거의 100%가 긍정적이고 협조적이었다. 매사를 된다고 보느냐 안 된다고 보느냐고 하는 긍정과 부정의 결과는 상상도 못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아는 월남이다. 더구나 이제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살아있는 횟수가 1년이고 5년이고 간에 이기대한의 국힘년 우창신석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아이고 큰일 나네. 자기가 해야 할 사장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아는 월남이다. 너는 부사장이니까 사장이 내 말을 들으라는 투로 말하는 것은 체질에도 맞지 않은 선비 출신이라 신하일 적에도 그랬고 와이 때에서도 마찬가지다. 월남은 남다른 특성이 또 있다. 절대로 먼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습성이다. 이것은 신하로 살아온 자로서의 몸에 배운 습성이다. 그래서 월남은 우창과 마주하면 일단 입을 닫고 우창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려나. 월남은 우창이 입을 여기 전에 왜 그러느냐느니 이런 생각이 있다가니 없다가니 된다 안 된다 쓰다 달다 좋다 나쁘다 이런 입버릇을 가지지 않았다.
같다. 이것이 어려서 스승들께 배운 바이고 죽전 박경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교훈이며 이것이 신하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운 탓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장이라고 해야 사실은 사장 예우이기에 사장 대우나 같다. 어른이 곁에서 지켜보고 잘못하면 가르쳐달라고 하는 뜻으로 우창이 모신 우창의 사부님이니 이는 우창의 아버지와 동급으로 모신 신문사 최고의 어른이며 최고 자문이라는 것을 잘 안다. 주제를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성향이 아닌 것도 너무 오래되어 언제부터인지도 모른다. 청년들이 자신보다 낫다는 사상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신문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회의다. 회의는 분야별로 주제와 성격이 다르고 많기도 하다. 기자회의, 편집회의, 인쇄부회의, 지사장회의, 대리점과 보급사장회의, 논설반회의, 이사회의, 최고경영자회의, 각양후원단체장회의. 신문사라는 것은 회의로 망할 정도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회의로만 성공한다는 것이 월남이 한 말이다. 회의는 주제를 이탈하면 불필요해집니다. 회의는 최대한 요약하여 회의 획기를 최단 시간에 거두어야 합니다. 월남은 신문사 사장 경험이 없으나 이만큼 세상을 살다 보니 저절로 알아보는 그런 것이다. 그때마다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배운 우창한 일일이 메모를 하면 놀란다.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기는 모두 고급된 애들만 모였으니 한마디만 해도 열마디로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잔소리가 될 망정 들어두기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월남의 사장으로서 모처럼 입을 여는 말이다. 회의의 기본은 정해진 시간에 마치는 것이로되 모인 사람의 숫자대로 단 1분도 더 쓰고 덜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잘났다고 혼자 짓거리는 것은 회의가 아니라 강연입니다. 지금은 초창기니까 내가 말을 좀 많이 하겠지만 향후 나는 나 혼자 강연하는 회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이나 사장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절대 먼저 말하지 말고 참석한 직원들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야 합니다. 10명이 1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 한 사람에게 6분씩 배당해야 합니다. 사장이고 부사장도 6분을 넘기면 그건 잘못된 회의입니다. 가령 30분간 3사람이 회의를 하면 한 사람한테 10분씩 발언하게 하되 사장은 맨 나중에 다 듣고 결정만 하면 됩니다. 아니다 싶은 것은 바로 잡아 의견을 묻고 사장이라고 해서 내 말이 틀렸다고 하고 밀어붙이면 네 말이 틀렸다고 하고 밀어붙이면 회사가 아니라 개인 구멍가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부사장은 무조건 주장만 내주고 혼자 말하고 결론까지 내버리고 따르라고 하지 말고 먼저 회원들에게 의견을 말하라 한 후 의견이 없으므로 듣고 따르겠다고 하거나 할 말을 다 했다고 하기 전에는 분배된 시간을 뺏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은 말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발언 도중에 말을 자르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박탈시킬 생각입니다. 비록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의견을 제시해 좋은 방도를 찾아가자고 해야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은 논설이건 주핑이고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경고 3번 하고 나서 나는 그는 해고 조치할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이며 그 말이 절대 말이 안 돼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도량이 있어야 큰 그릇입니다. 우리 조선일보 중진들이 그럴 리 없지만 말 잘라먹고 앞뒤도 모르고 주제와 먼 이야기를 자기 자랑하듯 벌려놓는다면 우리 신문은 그런 인격자가 만들어서 해야 오직하겠습니까? 총독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할 것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맞다 틀리다의 판단은 논설부에서 하고 주필이나 논설이나 사설로 써낼 것입니다. 2번 다시 이런 말 안 하도록 독불장군이 되지 마세요. 뿔을 뽑아야 유순해지고 그래야 나라도 찾고 독자도 늘어납니다. 말이 길었지만 이 다음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후로도 회의에 묻혀서 한다. 처음이라 의견 조정할 게 태산이다. 그러나 월남은 약속을 이행했다. 오늘은 어제의 사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먼저 그 글을 쓴 분부터 말하세요. 그리고는 월남은 입을 닫았다. 다음 분 이 말만 하고 또 듣기만 한다. 다음은 부사장 그리고는 또 입을 닫았다. 각각 고르게 배분된 시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데 익숙해진다. 월남은 맨 마지막으로 역시 시간을 지킨다. 오히려 절반으로 줄여 쓴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보야 안다. 월남의 사고가 이러하기 때문이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의 논설은 굽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쓰십시오. 이런 정도로 끝이다. 아니면 어제의 논설은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유순한 표현을 찾아 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경우 단어 선택에 유의하세요. 이러고는 끝이다. 어른이라고 혼자 죽거리면 누가 나를 상대해 주랴. 월남은 독선을 거부하는 성향이다. 더불어서 현만 스승님의 말을 늘 기억하고 있다. 상제라고 한다지. 예, 그러합니다. 들물을 단정히 꿇고 허리를 약간 숙이고 앉아서 한다는 것은 님이 누차 받은 가르침이며, 말씀을 듣거나 올릴 때는 눈빛을 편하게 하고 올려볼 때 절대로 눈동자를 굴리지 않아 한다는 것과, 자세가 길거나 두려워서 처지거나 너무 숙여서도 안 된다는 것 등등은 이미 사숙에서도 배웠고, 아버지가 잡아주셨던 터라 단정하고 편안한 몸주심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정도는 몸에 밴 상제다. 본인 소개를 해보거라. 이 또한 익히 숙기한 지 오래해서 막힐 것이 없다.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톤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말의 선우가 바뀌어도 안 돼. 내 말 속에 풍선함이 있어야 하고 말씨에 우쭐함은 절대 피해야 하며, 그렇다고 기가 약해서도 안 된다. 현만 스님은 입을 굳게 닫았었다. 장제가 10마디 20마디를 해도 그저 듣기만 하고 막지 않았다. 월남은 열심히 말했다. 그럼 이제 문정공으로 가서 3마디만으로 결론을 지어보아라. 예, 문정공께서는 1373년 한상군이 책봉된 후 신병으로 관직으로 사퇴했으나 1375년 우왕의 청으로 다시 창당문학 등을 역임했습니다. 1377년 추중 보절 통독 찬화 공신의 효를 받고 우왕의 사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겨우 하시는 말씀이 자 한마디 라는 것이 전부였고, 또 입을 닫았다. 상제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혼자 말했다. 1388년 철령이 사건에는 화평을 주장하였고, 이듬해에 유화도 해군으로 의왕이 강화도로 유배되자 조민수와 함께 창을 즉위시켜 이성계의 세력을 억제시키려고 했으나 이성계가 득제하자 장단 함창 등지에 유배되셨습니다. 마침내 한참을 듣고 나서는 그래, 한마디만 남았다 하시어 1391년 석방되어 한산 부원군에 책봉되었으나 다시 영등기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조선개국 인재를 아낀 태조가 1395년 한산 백에 책봉했으나 사양 믿음의 여강으로 가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문화의 권근, 김종직, 변계량 등을 배출, 학문과 정치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저서로는 목은 쉬고 목은 문고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였다. 남의 말을 듣기가 내 말을 하기보다 더 어려운데 어쩌면 2배, 3배, 10배나 더 어렵다는 것을 월남은 안다. 그것이 성숙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수양이며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함이다. 조선일보 사장으로 와서 월남의 말수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예. 제10부 읽어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여기 화보는 별로 없는데 조선일보 사옥을 제가 광화문 쪽에서 찍은 게 있네요. 예. 다음은 제 11부를 읽을 차례인데, 예. 제가 지금 목소리가 기침을 하면서 당이 약간 추운가요? 정말 추운 듯 싶네요. 예, 아까 제가 그 9부 말미에 이 배터리가 없어져 가지고 무선 마이크가 음성이 안 들어갔을지 모르는데요. 저기 뭐라고 했는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그 월남 선생의 이 책을 쓰면서 그 말을 한 것 같네요. 예. 월남 선생의 몸속에 들어가서 작은 월남, 새끼 월남, 제자 월남이라고 해요. 제자 월남. 분신이 된다고 되어야만 이 책을 쓴다. 이런 자세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남 선생의 그 시대적 배경, 아까 한 말이에요. 혹시 없을까봐. 또 가정 환경, 기쁨과 슬픔, 일제와 매국노와 와이와 이 전체 환경을 자료를 조사하고 흔히 읽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월남 선생님 이때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것을 아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게 들립니다. 그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장순재 여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모든 그 장순재 여사를 생각하고 야소의 애심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제가 읽으면서도 월남 선생의 그 마음을 느낀 게 제가 눈물이 나요. 그 울면서 읽었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서 그 벙어리가 됐으면 참. 그리고 월남 선생이 그 아내 장순재 여사가 죽으니까 도망실이라는 시를 썼죠. 그 시도 제가 낭송을 해놨는데 그 눈물겨워서 울먹여서 가슴이 얼얼해서 그런 감동이 그 배터리 여기 배터리가 2개 들어가고 저쪽에 이게 송신교 저거 수신기죠 무선 마이크 저쪽에 2개가 들어갔는데 이게 저 몸체의 그 수신기 쪽 배터리가 끝났더라고요. 꺼졌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남아있어요. 이제 갈았어요. 이렇게 이제 15일과 되기를 마쳤고 11, 12, 13, 14 4시간 남았군요. 내일이고 모레고 또 있죠 뭐. 날씨는 춥습니다. 예. 그럼 1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